안녕하세요. 토지 전문 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에서 알려진 절세 방법, 정말 유용할까 마지막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허름한 주택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는 건데, 이제 많이 시골 같은데 허름한 주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에 나온 절세 비법인데, 허름한 주택이라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주택이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이제 부수토지, 주택 부수토지는 뭐 5배, 10배라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도시지역 내는 5배, 도시지역 외에는 10배. 거기까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10% 중과를 받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면, 이 허름한 주택 때문에 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및 중과세 요건 검토 사항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이제 좀 넉넉히 준수를 했다. 그렇게 되면 타 주택 양도 전에는 멸실 또는 철거를 하더라도 절세가 될 수 있는 게, 멸실 또는 철거를 하더라도 2년의 기간은 부득이한 기간으로 봐서 또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서울에 주택이 예를 들어서 2채가 있다. 한 채라고 할게요. 한 채가 있고 시골에 한 채가 있다 라고 하면, 이 주택은 양도 차익이 예를 들어 10억이나 될 수도 있고, 이 주택은 양도 차익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세요. 거의 제로. 거의 뭐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주택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비과세를 못 받고 오히려 중과세가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더 큰 세수 이제 손실을 보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를 팔기 전에 이 주택의 건물을 허물어 버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부합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셔야지, 이걸 무조건 이 토지에 대해서 세금이 얼마 안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10%의 중과세가 무서워서 계속 살려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큰 피해로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무조건 주택 수에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판단을 세무사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시길 정말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 등의 지역에서는 주택이 이제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건축물 대장도 없는 경우도 많고, 건축물 대장도 임의적으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제 만들어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허름한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거나, 비사업용 토지 면적 기준을 산정을 할 때 이 건물에 대한 면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적 측량이 추후에 필요하신 경우도 발생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점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전환이 쉽게 될까라는 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사업용 토지로 바꾼 후에 양도한다. 야적장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문구는 사실 너무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물론 정답의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 야적장은 토지 기준 시가 대비 일정 수익 금액이 나오거나 항만법, 관세법 적용을 받아야 가능히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대지 쪽에 비사업용 토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블록, 성물, 그 다음에 화훼 판매 이제 시설업용 토지나, 그 다음에 조경작물 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 기준은 1년간의 수익 금액 비율이 대부분 7%에서 20%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를 본인이 운영하실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률 이상의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로 제외하는 게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용 토지는 당연히 기간 기준이 있잖아요. 양도일 이전에 일정 기간을 사업용으로 활용해야 돼요. 5년 내에 3년, 그 다음에 3년 내 2년, 그 다음에 총 기간 중에서 60%죠. 그러니까 양도일 기점에 다다라서 이제 급작스럽게 블럭을 보관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봤자 기간 요건을 못 채우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취득을 할 때부터 계획을 하셔야죠.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매도 시점에만 세무사를 찾는 게 아니라 매수 시점에도 세무사님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면적 이외에는 주차장 운영업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기준이 있죠. 토지 기준시가 대비 1년에 3%의 수입이 나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기준을 무조건 충족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취득하는 시점부터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주차장의 그 주차장 운영업으로 돈을 직접 벌어야지만 비삼용 토지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나대지 그 소유자 이외의 자한테 임대를 주거나 운영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용으로 보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구입하자마자 주차장을 임대업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걸 임대를 줬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비삼용 토지에서 제외가 되세요. 그리고 위와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팔기 직전에 갑자기 주차장업을 한다고 하셔도 기간 요건을 못 채우기 때문에 비삼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비삼용 토지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매수 시점부터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